방금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에서 삼천교육대 가서 교육 좀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됐던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지금 그 2016년 촛불 전국 당시에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었다는 정황을 담은 문서 목록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을 오늘 밝혔는데요. 두루두루 말씀 듣고자 임태훈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천교육대 가서 교육 좀 받고 오셔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교육받을 만큼 받았고요. 그 삼천교육대는 사실은 과거 전두환 군부가 계엄령을 내리고 소위 사회 불순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둬서 굉장히 반인권적으로 해서 한 4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 반인권적인 수용소나 다름없는 곳을 그렇게 교육을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과거에 집착하는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출마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잘 신장시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 2019년 현재에도 삼천교육대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감병들에게 했던 갑질을 보면 사실은 그분의 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감은 원래 공감병이 있다는 거고 골프공도 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참 사성장군으로서 규정도 잘 모르는데요. 이 육군이 제정한 병영생활 규정에 보면 장병 사병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2조를 보면 공감병은 이러한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대 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를 할 수 없고, 어패류나 나물 채취나 수석, 괴목 수집을 할 수 없고, 부대 또는 관사 주변의 가축 사육이나 영농 활동을 지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기강을 사실상 공감병들을 농로 삼아서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 건 본인인데 본인이 이런 규정도 모르고 본인이 지금 잘했다고 나와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오전에 이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 11건의 목록, 제목을 공개하셨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목록은 어디서 입수된 겁니까?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것이고요. 그 제보, 그러니까 저희 매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희한테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록만 있으니까 그 목록에 해당되는 그 보고서들을 다 좀 공개해달라 이렇게 한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의 이제 제목들을 보면요. 현 상황 관련 보고 1, 2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국방장관에게는 그 현 상황 관련 기무 활동 계획을 이제 보고를 했고,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군부 동정도 보고했고, 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탄핵 가결 시 군 조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고 정황들이 당시 촛불 정국 관련해서 기무사가 그 촛불 무력 진압을 이때부터 계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좀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아본 후에 국민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된 바로 그날 작성된 보고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의 제목이 뭐예요? 그 헌재가 아니고 국회에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16년 12월 9일인데요. 그렇죠.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 사항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아니라 탄핵안 가결 시 군의 어떠한 조치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라고 하는 것을 검토한 것을 보고한 거니까 이 당시에 벌써 군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걸 미리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그리고 바로 그날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그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게 맞습니까? 그것은 한겨레의 보도를 통해서 이미 널리 알려졌고요. 그 관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뭘 보고했고 어떤 내용이 이야기가 됐는지 이런 것도 정보 공개에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이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안을 저희가 확보한다면, 예. 당시 대통령에게 사실 독대보고의 문건을 잘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이 조치사항을 저희가 확보한다면, 예.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권센터가 지난번에 공개한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있잖아요. 네네. 왜 표지에서도 뭐 한자 하나가 오자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던 네네. 그 문건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용 실장님이 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청와대 비서실장님이나 안보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 보고나 문건 보고를 못 받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엄령 문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문건입니다. 검찰이?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자료 전체를 청와대에 보고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의용 실장 입장에서는 이게 진위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다소 보수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인권센터가 공개한 그 문건이 검찰이 확보한 문건과 완전히 동일본이라는 건 확인이 된 겁니까? 네, 확인이 된 겁니다. 저희가 표식이 된 지점들이 있어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옮기는 과정에서의 오타가 한 4군데 정도 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외에 가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왜 못 잡고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검찰 당국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요.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유라 씨를 정광석화처럼 잡아들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것도 좀 속상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윤지호 씨도 뭐 체포하겠다라고 그렇게 인터폴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터폴 공개 수배 요청하고 그러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왜 조현천 잡는 데는 이렇게 좀 미온적인지 저희는 검찰 당국을 좀 믿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키맨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또 한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윗선을 봐주는 수사로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특검이 도입돼서 특검이 고강도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검으로 갈 사안이다. 검찰의 수사력을 믿을 수 없다.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수사를 재검토하겠다라는 개시하겠다라는 다시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대검이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인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바빴거든요. 검찰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정보공개 청구한 거에 대한 응답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 저희는 계속적으로 제보 들어오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어요.